9.5달러. 상하이와 뉴욕의 은 가격 차이가 빚어낸 이 미친 프리미엄 수치가 오늘 아침 시장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동시에 코맥스 거래소의 실물 재고는 8,600만 온스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 73.4달러라는 가짜 종이 가격에 취해 승리를 확신하며 잠든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가격 조정이나 은밀한 거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금융 범죄의 현장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파생상품 카지노가 문을 닫고 알고리즘이 멈춘 틈을 타 아시아의 거대 자본은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인민은행부터 상하이의 산업자본, 그리고 뭄바이의 귀금속 큰손들까지 동반구의 모든 시선이 폭락하는 서양의 은 가격 창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 가격의 붕괴를 보며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방 세계의 탐욕이 만들어낸 73.4달러라는 숫자를 2020년 이후 가장 완벽한 실물 할인 창구로 여기며 기꺼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상뿐인 파생상품 계약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뉴욕 금고에 남아있는 진짜 금속을 끄집어내어 영구적으로 아시아의 영토로 이전시키는 치명적인 실물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억눌린 가격은 서양 금고의 문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빚어낸 디지털 환각이 거치는 순간 세계 금융의 심장부에는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텅 빈 껍데기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뉴욕 상업거래소, 즉 코맥스의 심장부에 설치된 거대한 시한폭탄의 구조를 해부해야 합니다. 현재 코맥스의 실물 인도 가능 재고 비율, 다시 말해 커버리지 비율은 13.7%라는 치명적인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수치가 암시하는 진실은 섬뜩합니다. 종이로 발행되는 청구권 100온스당 실제로 창고에 존재하는 실물 은은 고작 13.7온스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20에서 25%를 맴돌았고 15% 미만은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학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최신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종이 대 실물 레버리지 비율은 무려 7.3대 1에 달합니다. JP모건을 비롯한 거대 은행들은 자신들이 보유하지도 않은 텅 빈 창고의 은을 담보로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즉 레포 시장에서 막대한 현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다시 코맥스에서 거대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여 가격을 짓누르는 행위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은계가 7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장부에 재담보로 잡혀있는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만약 단 한 명의 대형 투자자라도 종이 계약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대신 진짜 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순간 이 정교한 월스트리트의 사기극은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3월 결제월을 앞두고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미결 제약전 규모는 5억 온스라는 억눌린 수요를 보여주지만 코맥스 창고에 남은 실물은 8,600만 온스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5억대 8,600만이라는 5.5대 1의 억지스러운 벼랑 끝 비율은 알고리즘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치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은행들이 실물이 고갈되어가는 시장에서 무모하게 매도 포지션을 늘렸을 때 시장의 반격은 항상 자비 없이 폭력적이었습니다. 1979년과 1980년에 텍사스의 헌트 형제가 1억 온스의 실물 은을 싹쓸이하며 인도를 요구했을 때 거래소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청산 전용 모드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가동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은 가격은 6달러에서 단숨에 50달러 근처까지 수직으로 폭등하며 금융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10년 10월에도 은행들이 오만하게 공매도를 2배로 늘렸을 때 은 가격은 불과 6개월 만에 25달러에서 50달러 선으로 치솟았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당시 12달러까지 폭락하며 죽은 줄 알았던 가격 역시 실물과 종이의 괴리가 극대화되자 단 5개월 만에 30달러를 가볍게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폭등이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붕괴는 구조적이고 영구적입니다. 현재의 맹렬한 재고 유출 속도를 계산해보면 정확히 107거래일 안에 뉴욕의 은 창고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텅 비게 됩니다. 107일 뒤에는 금융제국의 황제가 벌거벗었다는 참담한 진실을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아시아 자본의 이러한 매집 행위가 단순한 금융 투기의 영역을 넘어 글로벌 미래산업 공급망의 목줄을 강하게 쥐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은 페이스트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과 첨단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아시아의 기술 대기업들은 코맥스 창고의 붕괴를 곧 자신들의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락하는 종이 가격을 비웃으며 서양의 창고에서 미친 듯이 실물을 꺼내 아시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제은 무역의 65%를 통제하는 중국이 실물은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서방 세계의 첨단 산업은 끔찍한 원자재 고갈로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창고가 텅 빈 뉴욕과 런던은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과 디트로이트의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원자재를 공급할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될 때 그들은 프리미엄을 100%, 200% 지불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실물을 역수입해야 하는 치욕적이고 파괴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산업적 대재앙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협조차도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의 대이동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가고 그들이 금고에 쌓아둔 잉여 현금 자산만 수백억 달러에 달하지만 정작 코맥스 창고에 남아있는 전체 실물은의 가치는 고작 68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푼돈보다도 적은 이 68억 7천만 달러의 실물은 이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과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산업 전체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위험한 모순입니다. 이 모순의 이면에는 붕괴하는 달러 패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돌파했고 그 거대한 빚더미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3.7%로 치솟으며 통제불능의 물가 폭등 전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천문학적인 부채이자 폭발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통화정책의 막다른 골목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습니다. 동양의 영리한 국부 펀드 매니저들은 달러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절대 회생 불가능한 만성 부채 질환에 걸렸음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국들은 단지 푼돈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은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하여 서방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금융 요새를 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자산을 마음대로 동결할 수 있는 신과 같은 권력을 쥐게 될 때 개인 금고에 묻어둔 1000온스의 실물 은괴야말로 해킹당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진정한 재정적 독립의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결국 금요일 아침 뉴욕 증시의 개장 종이 울리는 순간 월스트리트의 공매도 세력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뼈저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밤사이 아시아 거래소가 싹쓸이해간 거대한 실물은의 인도 물량과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코맥스 창고의 최신 붕괴 보고서가 트레이딩 모니터에 뜨는 순간 변동성을 억누르도록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금융공학, 알고리즘들은 치명적인 논리 오류를 일으킬 것입니다.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긴급하게 실물을 구해야 하지만 호가창의 매도 물량은 이미 아시아로 떠나고 순식간에 증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 쇼스키즈의 방아쇠를 당기는 감마 플립의 거대한 서막입니다. 매수세만 남고 매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진공 상태 속에서 뉴욕 상업거래소가 남은 실물을 도저히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복하며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순간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억압적인 종이 가격 통제 메커니즘은 산산조각이 나며 영원히 붕괴합니다. 서양의 종이 시장에서 동양의 실물 시장으로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넘어가며 가격은 더 이상 얌전한 퍼센트 단위가 아니라 실물 시장이 요구하는 진짜 가치로 수직 상승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동력과 구매력을 서서히 훔쳐간 낡은 종이 시스템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폭풍 속에서 진짜 돈인 실물 자산을 움킬 것인지 결정할 시간은 이제 모래시계의 마지막 노알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또알이 떨어지는 정확한 시점은 바로 오늘 아침 뉴욕 증시의 개장 벨이 울리는 9시 30분입니다. 트레이더들이 모닝커피를 마시며 밤사이 아시아 시장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터미널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전멸할 것입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 빠져나간 거대한 실물은의 물량과 텅 비어버린 코맥스 창고의 최신 붕괴 보고서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금융 시스템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공학을 지탱해온 알고리즘들은 철저하게 과거의 데이터와 좁은 변동성 구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런던과 뉴욕의 창고에서 실물 금속이 완전히 고갈되는 극단적인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를 계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거대한 매수 해일 속에서 알고리즘이 텅 빈 장부를 메우기 위해 긴급히 매수 주문을 내놓지만 시장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단 한 온스의 실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도 호가가 완전히 사라진 끔찍한 진공 상태에서 가격은 위를 향해 수직으로 발사됩니다. 이때 벼랑 끝에 몰린 거래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불가항력의 선언입니다. 법적인 용어인 불가항력은
거래소가 자신들의 실물 인도 의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자백하는 굴욕적인 항복 선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쥐고 있는 은선물 계약서가 더 이상 실제 은으로 교환될 수 없다는 뜻이며 종이 시장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서방 금융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가격 발견 메커니즘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코맥스가 불가항력 상태에 빠지면은 가격은 10%나 20% 오르는 얌전한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200%, 300% 아니 그 이상으로 하룻밤 사이에 폭력적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오직 실물 시장이 부르는 가격이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되며 방금 전까지 73.4달러를 가리키던 디지털 숫자는 영원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붕괴는 단순히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문제가 아닙니다. 동양의 국가들이 맹렬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대한 물리적 금속의 장벽은 서방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다시 말해 통제 마트릭스로부터 국민과 국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정부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에 돈을 쓰는지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상품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계좌를 얼어붙게 만들고 심지어 당신의 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강제로 소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의 탈을 쓴 완벽한 금융노예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된 1,000온스의 실물 은계는 이 숨막히는 통제망을 벗어난 완벽한 자유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동양의 지혜로운 자본은 실물 은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 불가능한 주권과 얼어붙지 않는 자유를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광산에서 은을 채굴하고 정제하여 시장에 내놓는 실제 비용인 총 유지 비용은 이미 온스당 25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매 시장의 극심한 실물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아메리칸 실버 이글이나 캐나다 메이플 리프 같은 실물 은화에 붙는 프리미엄은 8달러에서 2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소매 투자자들은 이미 84달러에서 96달러에 이르는 진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의 이 거대한 괴리는 시장이 당신에게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코맥스와 주류 언론이 결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진실은 실물 시장에서 이미 가격 재평가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종이 시장의 권력자들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고리즘 뒤에 숨어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들에게 당신의 땀방울이 밴 실물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알고리즘과 재담보 계약으로 조작된 가짜 하락의 소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혈안이 되어 긁어모으는 유일한 진짜 자산을 헐값에 던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월스트리트에 정장 입은 은행가들은 퇴근길 리무진 안에서 승리를 자축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승부는 동양의 자본이 내민 영수증이 뉴욕의 아침을 강타하는 오늘 결정됩니다. 파생 상품의 환각이 끝나고 텅 빈 금고의 진실이 드러나는 다가오는 거대한 유동성 폭포 속에서 당신의 가족과 부를 지켜낼 유일한 구명조끼는 당신의 두 손에 단단히 쥐어진 차갑고 묵직한 실물 금속뿐입니다. 단함대를 지금 당장 종이의 미몽에서 깨어나 진짜 역사가 쓰이는 실물의 세계로 합류하십시오. 시간은 이미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산업적 대재앙조차도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의 대이동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가고 그들이 금고에 쌓아둔 현금만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코맥스 창고에 남아있는 전체 실물 은의 가치는 고작 68억 7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거대 기술 기업의 푼돈보다도 적은 이 68억 7천만 달러의 실물은 이 전 세계 수조 달러 규모의 파생 상품 시장을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기괴한 모순입니다. 이 붕괴하는 모순의 이면에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달러 패권의 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를 돌파했고 그 거대한 빚더미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3.7%로 치솟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천문학적인 부채이자 폭발을 우려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통화정책의 막다른 골목에 완벽하게 갇혀 버렸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수학적인 파산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동양의 영리한 국부 펀드 매니저들은 달러 시스템이 절대 회생 불가능한 만성 부채 질환에 걸렸음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푼돈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은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신흥 경제국들은 다가오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비하여 서방의 통제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금융 요새를 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도래하면은 중앙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모든 금전적 거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특정 자산을 동결하며 심지어 돈 자체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것은 효율성의 탈을 쓴 완벽한 금융 감시 체제입니다. 하지만 개인 금고에 묻어둔 1000온스의 실물 은괴는 이 숨막히는 통제망을 벗어난 완벽한 자유의 영역에 존재합니다. 상하이와 뭄바이의 큰손들이 기꺼이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유는 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킹당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진정한 재정적 독립의 비상구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화폐의 환상에 취해 있던 낡은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이화폐의 환상에 취해 있던 낡은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붕괴의 서막은 바로 오늘 아침 9시 30분 뉴욕 증시의 개장벨과 함께 맹렬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트레이더들이 모닝커피를 마시며 밤사이 아시아 시장의 싹쓸이 매수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터미널 화면에는 금융 시스템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참혹한 숫자들이 전멸할 것입니다. 동양으로 빠져나간 거대한 실물은의 인도 물량과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코맥스 창고의 최신 붕괴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의 오만한 은행가들을 걷잡을 수 없는 패닉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공학을 지탱해온 자동화 알고리즘들은 철저하게 과거의 평온한 데이터와 좁은 변동성 구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은 실물금속이 완전히 고갈되는 극단적인 사태를 계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막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컴퓨터가 긴급히 매수 주문을 내놓지만 아시아의 국부 펀드와 거대 산업 자본들이 이미 모든 잉여 재고를 쓸어 담아버린 시장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단 한 온스의 실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도 호가가 완전히 사라진 끔찍한 진공 상태 속에서 호가창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유동성 폭포이자 강제 숏스퀴즈의 방아쇠를 당기는 감마 플립의 시작입니다. 옵션 시장의 조성자들이 해징을 위해 가격을 묻지 않고 무한정으로 선물 매수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더 이상 얌전한 퍼센트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가격이 위를 향해 수직으로 폭력적인 상승을 시작하고 벼랑 끝에 몰린 뉴욕 상업거래소가 남은 실물을 도저히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복하며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순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완성됩니다. 불가항력 선언은 당신이 쥐고 있는 은 선물 계약서가 더 이상 실제 금속으로 교환될 수 없다는 뜻이며 종이 시장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서양의 억압적인 종이 가격 통제 메커니즘이 영원히 산산조각 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가격 결정권은 이제 영구적으로 서방의 파생상품 카지노에서 아시아의 묵직한 실물 시장으로 단숨에 넘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73.4달러를 가리키던 디지털 허상은 사라지고 오직 실물 시장이 요구하는 폭발적인 진짜 가치가 새로운 세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조작된 가짜 하락에 속아 당신의 땀방울이 밴 실물 은을 헐값에 던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혈안이 되어 긁어모으는 이 유일한 진짜 자산을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파생상품의 환각이 끝나고 텅 빈 금고의 참혹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당신과 가족의 재정적 생존을 보장할 유일한 구명조끼는 오직 당신의 두 손에 단단히 쥐어진 차갑고 묵직한 실물, 금속뿐입니다. 지금 당장 역사가 다시 쓰이는 진실된 실물의 세계로 합류하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습니다.